안녕하세요. 오늘 테크 리허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켜고 마이크 킨 김에 영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영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소개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SM팀의 이윤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냐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영화 공부를 하면서 PD로 일을 했었고요. 요즘도 이제 영화를 계속 취미로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냉정하게 영화랑 크게 인연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아주 예전부터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다만 제가 문화 쪽의 컨텐츠도 많이 만들었고 시사 정치 인터뷰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잘 듣게끔 편집하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에 특화되어 있어서 오늘 한번 영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는 패스트 라이브즈고요. 윤모님께서 준비하신 영화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은 패스트 라이브즈를 먼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영화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어떤 렌즈로 영화를 지켜보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항상 내가 만든 컨텐츠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사람들 간의 인터뷰가 됐든 어떤 스토리나 각본이 됐든 나의 이야기 또는 내 주변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했을 때야지 그 컨텐츠가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영화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캐릭터의 선택 같아요.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선택을 한다. 나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 캐릭터가 이런 선택을 하네? 저거 내 친구 중에 누가 항상 저런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캐릭터가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영화를 보는 렌즈는 인물들의 선택입니다. 혹시 윤모님께서는 윤모님만의 영화를 보는 렌즈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영화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 조금 더 테크니컬한 면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감독의 연출력과 그리고 배우의 그 얼라이먼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스토리여도 이쁘게 찍은 영화여도 배우의 연기가 연기 같아 보이는 순간은 흥미를 좀 잃게 되고, 뭐 그렇게 잘 찍지 못한 영화라고 해도 배우의 연기가 진짜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저는 약간 좀 몰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영화를 보는 렌즈는 인물의 선택이고, 윤모님께서 영화를 보는 렌즈는 연출 및 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컨텐츠를 듣고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렌즈로 한번 영화를 다시 한번 봐주시고, 아니면은 나는 또 다른 렌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편안하게 자리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자리 다 아시죠? 찾아와서 나는 그 영화와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There's a word in Korean, 인연. It means providence or fate. Do you believe in that? That's just something Koreans say to seduce someone. Want you to stay.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영화는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입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셀린송 감독의 첫 데뷔작 작품이고요. 우리가 잘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남자 배우는 유태호 배우, 그리고 여자 배우는 할리우드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 그레타 리라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24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 여자가 24년 후에 뉴욕에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헤어졌다가 이 사람 둘이 사귀었는데 헤어졌냐? 사귀었다고 할 수 없죠. 24년 전에는 사실 12살이었고 그냥 단순히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12살 남녀가 24년 동안 한 명은 뉴욕으로, 한 명은 그냥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만나지 못했다가 24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서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살 때의 선택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두 사람에게? 서로 좋아한다 하는 와중에 이제 여자 나영이네 가지고 이민을 가게 되죠. 캐나다로. 사실 나영이의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었는데 뭐 어떤 이유로 그냥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영화 안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저는 여기서 봤을 때의 두 캐릭터의 1차 선택이 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24년 뒤에 굉장한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의 나영의 이 선택, 물론 이민을 12살이 선택할 순 없지만 엄마 아빠가 너 이제 이민 가야 돼, 친구들하고도 이제 빠이빠이라고 했을 때 이 나영 여자의 선택은 굉장히 쿨하죠. 사실 마치 나도 이민을 가고 싶었던 것처럼 12살이면은 안 가고 싶을 법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어렸을 때 외국으로 가게 되셨던 윤모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처음 외국을 갔을 때는 유치원 때였어요. 어.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제 부모님이 가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의견을 여쭤보시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한국을 초등학교 때 왔다가 중학교 때 다시 가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빠가 이제 미국 가는데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안 간다 했죠. 절대. 친구들이 다 여기 그쵸, 있고 네. 저의 생활이 여기 있고 네.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네. 안 간다고 했는데 끌려가긴 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나이 때는 사실 네. 외국이라는 데를 모르는 데를 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언어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와중에도 무섭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미 여기 친구들과 이제 제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나영이가 간다는 것도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주인공 나영은 나 안 돌아와. 나영아 너 정말 이제 캐나다 가면 한국 안 오는 거니? 나 안 와. 그리고 자기랑 소위 말하는 싸움이 있었던 그 남자 주인공 혜성에게도 굉장히 차갑게 합니다. 네. 그냥 이제 간다. 반대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물어보죠. 너 왜 외국 가? 왜 이민 가? 그러면은 한국인은 노벨 문학상을 못 하잖아. 라는 아주 쿨한 한마디를 남기고 갑니다. 사실은 이제 한강 작가님이 타버리셔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또 어떻게 여기 선택을 했냐? 이 여자를 잡지 않죠. 절대 안 잡죠. 절대 안 잡고 사실 자기도 이 감정이 뭔지 모를 나이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지. 초등학교 이제 뭐 5학년, 6학년 손도 뭐 한 번 안 잡은 사이인데 근데도 상투적인 잘 갔다 와. 내가 한번 놀러 갈게. 한국 오면 연락해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주인공이 24년 전에 여자 주인공에게 남긴 대사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그로부터 이제 영화는 12년 점프를 하게 됩니다. 12년 뒤에는 이 주인공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남자 주인공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그대로 갑니다. 남자가 12년 후면 보통 어디 있을까요? 20대 초반이면 군대에 가 있겠죠. 네,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 주인공은 군대에 있고요. 여자 주인공의 삶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온 여자 주인공은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라이팅, 극작가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제 12년 지났을 때에 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에 선택이 들어가는데요. 남자의 입장을 저의 렌즈로 바라보자면 우리가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보통 이상한 생각 많이 합니다. 나가면 이제 나도 막 다 큰 어른이 된 것 같고 사회에 되게 큰 일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과거들이 하나씩 주마등처럼 스쳐가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을 저는 이 영화가 엄청 잘 캐치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나영이라는 존재를 처음 떠올린 그 장소가 행군을 하면서거든요. 사실 이게 환상인지 망상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제약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어쨌든 근데 우리 남자 주인공 혜성은 나영이라는 어릴 적 친구를 생각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우리 여자 주인공 구나영, 현노라로 활동 중인 여자 주인공의 선택이랑 맞물려 있는데요. 여자 주인공은 이제 뉴욕으로 옮기고 유일하게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영도 어떤 성장을 해서 캐나다에서 부모 그늘에 있다가 뉴욕에 와서 나만의 삶을 찾아가는데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불현듯 한국에 두고 온 친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두 주인공 다 페이스북을 켭니다. 페이스북을 켜서 잘 살고 있나. 지금 사실 저희도 하는 일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사람 찾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게 돼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이것이 하나의 엄청난 선택 같거든요. 만약 유무님이라면은 12년 전에 그냥 뭐 잘가 했던 그 소꿉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저는 이 살린송 감독이 양쪽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막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막 연락한 적이 있어요. 연락 안 하다가. 근데 뭐 이게 뭐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뉴욕이라는 도시가 되게 화려하고 재밌는데 되게 외로운 도시거든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뭔가 혼자만 사는 느낌을 받고 이런 도시여서 딱 제가 20살 때 뉴욕을 갔을 때 비슷한 행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 그때 인스타가 없을 때니까 페이스북 보면서 싸이월드라는 게 있을 때였고 아직은 아직?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네? 나 얘랑 옛날에 같은 반이었는데 그래서 친구 추가하고 말 걸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딱 그 상황에서 겪어봤던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뭐 좀 말이 길었지만 저라면 보낼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보내지 못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뉴욕에 있다면 보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절대 안 보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두 주인공이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상 통화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감정의 선을 좀 놓쳤어요. 사실 저는 영상 통화를 지금도 그렇게 즐기진 않거든요. 네. 영상 통화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근데 저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전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스카이프를 진짜 많이 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스카이프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미국은 지금도 사실 친구랑 전화할 때 미국은 대부분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페이스타임으로 많이 걸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은 이제 뭐 보이스콜은 해도 이제 영상으로는 많이 안 하잖아요. 미국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서 영상 통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24살 정도 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계속 이어가는데 여기서 또 다른 분수령이 생깁니다. 이 뉴욕과 한국 그 서울에 참 거지 같은 시차잖아요. 그렇죠. 너무 한 명이 희생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시차잖아요, 사실은. 둘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둘이. 왜냐하면 또 하나의 모먼트가 있는데 자꾸 서로한테 너는 한국 언제 오냐, 너는 뉴욕 언제 오냐 계속 이야기만 하는데 못 가는 거죠. 뉴욕에 있는 사람은 뉴욕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남자 주인공 혜성이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노라가 더 한 번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 얘가 뉴욕은 못 와도 중국은 간다. 그리고 나랑은 더 멀어진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연락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여기서 극작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뉴욕을 온 거지. 너랑 이렇게 계속 스카이프 하면서 한국 가는 비행기 찾아보려고 시간을 쓰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연락을 하지 말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남자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남자의 선택은 그립긴 하고 보고 싶긴 한데 도전적인 걸 하지는 못한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가까우니까 그리고 동양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갔고 또 결국에는 중국에서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금방 돌아오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한 캐릭터는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못 옮기는 사람이 있고 한 캐릭터는 되게 도전적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2번 이민을 해서 뉴욕을 왔는데 서울 가는 비행기표를 찾아보고 있어. 이런 게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노라도 이제 본인 성격을 아니까 난 이걸 보면 다시 한국 갈게 뻔해. 확실히 갈 것 같아. 근데 나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 근데 너는 나를 위해 그렇게 노력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혜성의 입장에서는 한 번은 미국을 갈 법하죠. 네.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엔 또 안 가잖아요. 또
그러한 조정과 변화가 좀 무서웠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주인공은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여자는 예술인 레지던시로 떠나서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방의 레지던시에 모여서 습작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레지던시로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주인공 혜성은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 남자 만날 시간 없어, 여자 만날 시간 없어 라고 선택을 했을 때는 바로 새 남자 새 여자가 만들어지는 플래그십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술인 레지던시에서는 여자 주인공 노라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혜성 역시 새로운 여자친구를 중국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두 주인공의 삶이 훨씬 더 멀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주인공 노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반대로 혜성은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큰 둘 사이의 삶의 방향성이 확 틀어져 버리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다시 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쭉 살아오다가 이제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라가 이민을 가고 24년 뒤 불현듯 혜성이 노라를 만나러 가겠다고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여기서 조금 점프가 좀 소름 돋았는데 안 알려주죠. 뭐 어떻게 된 건지. 맞아요. 그냥 이 사람이 온대. 노라는 미국에서 자기 남편한테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뉴욕으로 온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혜성은 주변 친구들에게 나 이번 휴가 때 뉴욕 간다. 윤모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사실 남자가 가는 거는 되게 당연했던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뭐 영화랑은 관계없이 제 경험에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도 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뭐 초등학교 때 따로 이 도시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 도시, 대학교 때 이 도시, 대학원 때 이 도시 다 다른 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을 보내봤고 또 반대로 제가 많은 친구들을 떠나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느꼈던 거는 떠나간 사람은 오히려 좀 쉽게 잊어요. 그 제가 옮겼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데 제가 누군가를 보낸 그 빈자리는 잘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노라가 사실 그 중간에 한국을 갔었는데 뭐 연락이 안 됐는지 아니면 답장이 없었는지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와도 볼 사람이 있고 갈 데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옛날 사람들을 잘 안 찾게 되는 경우도 있던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이제 누군가를 보낸 사람은 이 빈자리가 계속 그립고 그리고 또 그 혜성의 입장에서는 뉴욕이라든지 미국으로 갔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가 가겠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긴 했었어요. 사실은 딱 맞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여자 후배 한 명이 이제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다고 뉴욕으로. 그 친구가 뉴욕에 가서 한동안 그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조금 모진 세월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한 번씩 통화를 했었어요. 한 번씩. 근데 사실 진짜로 조금 그냥 친한 사이였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집에서는 또 못하고 이제 퇴근하고 주차하고 차 안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힘들겠다. 이게 이민이 그냥 화려한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인가 8년 뒤 제가 뉴욕을 갑니다. 오. 네. 심지어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 혜성이 뉴욕으로 갔을 때 노라가 현 남편이랑 같이 나가잖아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와 뉴욕으로 가서 그 친구를 만납니다. 네. 근데 뭐 영화처럼 3인이 같이 술을 마시러 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아내는 그냥 인사하고 저는 그 친구 차를 타고 같이 이제 다시 뉴저지 쪽으로 빠져서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의 그 감정 뭐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아마 영화의 엔딩과 비슷한 감정을 가졌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나고 반가운 친구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거다. 그 느낌이 확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친구랑 되게 잠깐 봤거든요. 시간이 또 서로 잘 안 맞아서.
봤는데 와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마지막 그 페리 선착장에 태워줘서 전 다시 맨하탄으로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래도 친했던 사람, 뭐 친구를 아주 해외로 보내고 해외로 가서 잠깐 봤지만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은 모두 저와 같은 감정, 혜성 같은 감정을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마 이민자였던 그 셀린송이라는 감독이 봤던 그 시선이 가장 잘 담겨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모님께서도 뭐 비슷한 경험 많으시겠죠, 사실은. 그렇죠. 네. 저는 방금 형모님께서 예. 말씀 주신 거가 되게 이 영화에도 많이 녹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민간 친구분이 힘든 얘기를 하셨을 때 형모님 되게 힘들겠구나를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전 되게 신기했던 게 노라가 처음에 이제 혜성을 만나고 왔을 때 남편이 좀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민 왔을 때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노라는 그때 결국에 지금 나는 너랑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 라는 말투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겠지만 본인이 봤을 때도 자기가 완전 성공한 이민 생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그린카드를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일찍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배우의 표정이 사실 웃고 있거나 행복해 보진 않아요. 좀 씁쓸해 보여요. 네. 근데 혜성과 노라와 남편이 셋이 술 마실 때 혜성이 노라한테 그 얘기하죠. 너는 한국 뛰길 잘했어. 한국은 오페이도 없고 이래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혜성 씨는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민을 가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이런 거는 모르니까 그냥 어쨌든 넌 가서 잘 됐을 거야. 그게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유학이라는 게 사실 당연히 잘 되고 보면은 더 큰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야 그래도 미국에서 살면 훨씬 좋잖아. 훨씬 돈 많이 벌잖아. 이런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어차피 뭐 비슷한 답이 올 거니까. 좋잖아. 네. 나 해외 나가면 좋잖아. 네. 이렇게. 이게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구나라고 느꼈던 것도 이제 처음 다시 만났을 때는 영화에서는 대놓고 보여주긴 하지만 남자는 어릴 때와 똑같이 파란색 옷을 입고 여자는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와서 반갑다고 먼저 앉죠. 근데 이거는 또 문화 차이예요. 미국은 허그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한국에선 솔직히 놀래죠 남자. 이성에서 허그를 하는 네. 거는 좀 좋아하는 사이, 사귀는 사이는 부부인 사이 아니면 뭐 가족 관계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는데 헤어질 때는 반대로 남자가 먼저 여자를 안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는 여자가 노란색 옷을 절대 안 입더라고요. 약간 이런 걸 보면서 그 여자 그 노라도 나는 얘가 이제 더 이상 볼 일은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 이 혜성도 그걸 알지만 조금 미련을 못 놓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너무 잘 연출로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롱테이크에 다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뭐 아무리 설명해도 느낄 수 없고 보시는 게 그 롱테이크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롱테이크에서 주인공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마지막 보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영화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밖에 말씀드릴 거는 정말 긴 롱테이크가 한 번씩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순간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사라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지? 그 무슨 공원이라고 하셨죠?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 거기가 메디슨 스퀘어 파크. 그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엄청 멀리서 찍는데 두 주인공이 나무 사이로 확 들어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한 두 번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 길고 안 보이고 답답함이 남자 주인공 혜성과 여자 주인공 노라의 그 한국과 뉴욕의 거리감, 그 답답함, 다른 시차 이런 것들이었지 않았을까. 관객들에게 그런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자 아역 배우 문승아 배우가 나왔던
비밀의 언덕이라는 독립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으로도 좀 행보가 주목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 답답함이란 말씀을 주셨던 거에서 음. 이게 뭐 셀린송 감독의 의도일지 아니면 차람 감독의 의도일지 모르겠는데 음. 캐릭터 간의 갈등을 같은 공간인데 선으로 분리해가지고 되게 잘 나타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릴 때 갈 때도 계단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가운데 벽이 네. 있고 둘이 다시 만나서 음.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이 봉으로 네. 있는 나눠져요. 네. 그리고 만나고 왔을 때 이제 남편과 갈등이 시작하잖아요. 네. 그 화장실과 주방에 있을 때 가운데 벽이 있고 또 이 영화가 그 프레임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영화의 장면 안에 다른 프레임에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답답함을 되게 많이 주는데 그게 뭐 거울에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문 들어가 있던지 그런 답답하고 어딘가 좀 불편하고 이런 느낌을 되게 잘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도 탄탄했고 네. 연출력도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저희만 재밌었던 게 아니라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각본상에 후보가 됐는데 그만큼 사랑받았던 영화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here's a word in Korean, 인연. It means providence or fate. Do you believe in that? That's just something Koreans say to seduce someone. What a good story this is. Childhood sweethearts who reconnect 20 years later and realize they were meant for each other. In the story, I would be the evil white American husband standing in the way of destiny. Shut up. He was just this kid in my head for such a long time. I think I just missed him. Did he miss you? 혜성! 와, 너다. 와, 와. 진짜 와다. 와. 와. Not really sure how to feel about it. Sun and the way you move makes me feel like I can't 좋다. live without you. Takes me 그냥 all the way. I want 너랑 to 얘기하는 거. stay. The guy flew 13 hours to be here. I'm not gonna tell you that you can't see him or something. 만약에 네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널 찾았을까? 우리가 사귀었을까? 헤어졌을까? 부부가 됐을까? 아이들을 가졌을까? 너는 나를 왜 찾았어?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If two strangers walk by each other in the street and their clothes accidentally brush, that means there have been 8,000 layers of inyan between them. Want you to stay.